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연회 관계자가 22일 저녁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방문해 교회 목회협력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교회 측과 연회 측의 입장을 서로 들어보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만남의 결과는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보도의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22일 저녁 애틀란타 한인교회 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연회 관계자가 교회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교회 건물 입구에는 미팅이라는 글자와 미팅 장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날 미팅은 교회 실행위원회 관계자들과 연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미팅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교회 내부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임시 담임 목사로 김홍기 목사를 파송한 부분과 지난 18일 발생한 주일 예배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김홍기 목사를 임시 담임 목사로 교단에서 파송한 부분이 교회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교인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이메일에서 김홍기 목사의 인품이나 학문적 업적 등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파송 배우나 과정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김 목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가진 화상회의에서도 김홍기 목사를 임시 담임 목사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회 일각에서는 교단 특성상 감독이 파송한 임시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1일 교회 수요예배에서 교회가 결정한 설교자 대신 김홍기 목사 의지에 따라 김 목사 자신이 설교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인은 기자에게 교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통보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며 교단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교회를 길들이게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교단이 파송한 임시 목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회 감리사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 담임 목사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동성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교단 내에 여러 교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들은 내년에 있을 UMC 총회에서 교단 분립 움직임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오는 25일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배 설교는 교회 측이 정한 설교자가 할 방침이며 만약 김홍기 임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원할 경우 별도의 다른 예배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 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대규모 교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정체 현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I-285번 고속도로 4.3마일, SR 400번 도로 6.2마일에 걸쳐 톨게이트와 램프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교차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조지아 교통부가 8억 달러를 투입해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공사는 지난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작업이 계속 발생되면서 1년 더 연기됐었습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때때로 정체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공사를 위한 차선 폐쇄는 대부분 야광과 주말에 이루어지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애틀란타에 사는 제프리 스노우 씨는 손주들을 라이드해주기 위해 주 3회 이곳을 지난다고 말했습니다. 스노우 씨는 로즈웰 로드에서 내려오다가 SR 400번 도로로 넘어가려면 I-285를 타야 하는데 그곳은 주차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주변 커뮤니티와 협의해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등 지역도로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동조합과 기업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한 논의의 합의점이 보이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초대형 인프라 구축에 지원할 기업 정상들과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상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에서 새 인프라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이 가까워지면서 노동조합과 기업의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로 해석됩니다. We have to win the we really do. This is not hyperbole. We have to win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That's really what's at stake, and I think you all know that. And that's wha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oes, in my view. 기업 단체 대표로는 조지 부시 대통령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조시 볼튼 라우드 테이블 CEO와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CEO가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놓고 논의 중인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도파의 일부 상원 의원은 다음 주 초 5,790억 달러 법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생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과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데요. 오늘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 7월 생신을 맞이한 시니어들을 위해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행사 자리를 KTN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조이너스 데이케어. 7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한 명씩 입장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형 LED의 가상으로 만든 촛불을 끄며 생신 축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오늘 축하 자리는 조이너스 직원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순서는 이규호 선생의 색스폰 연주로 시작됩니다. 이어 김신 이사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주제론가 날 보고 운 산. 데이케어 댄스팀의 공연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의 최은숙 대표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오래오래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생신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생신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생일달이 되시면 또 이 자리에 올라오셔야 되니까 생일달에 나는 무엇을 할지 또 얼마나 예쁘게 할지 얼마나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줄지 다 준비를 하시고요. 한 참석자는 오늘도 하루하루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행사를 마련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케어의 김신 이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생신 축하 행사가 앞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어제부터 시작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4연전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전 템파베이 레이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시리즈들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못했던 브레이브스는 이번 필리스와의 4연전이 향후 와일드카드 혹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자리 추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는 50승 43패의 뉴욕 매츠, 그 뒤를 브레이브스와 필리스가 47승 48패로 추격 중에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일요일까지 필리스와 맞대결을 펼친 뒤 더블 헤더가 포함된 뉴욕 매츠와의 5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5월 15일 몬트리올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이후 9경기 동안 6무 3패를 기록해왔습니다. 이어 팀의 에이스인 조셉 마르티네즈와 감독 가브리엘 에인세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어 에인세 감독이 마르티네즈에게 개인 훈련을 지시하면서 팀 내 분열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뉴잉글랜드전 패배 후 구단은 성명서를 통해 에인세 감독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열린 수요일 신시내티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유나이티드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콜럼버스 크루를 상대합니다. 콜럼버스 크루는 현재 5승 6무 3패로 동부 컨퍼런스 6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2승 8무 4패로 리그 10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 블레인에 위치한 TPC 트윈시티스에서 3M 오픈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1라운드 진행 결과 조나탄 베가스, 로저 슬론, 트로이 메릿, 그리고 이번 시즌 다소 부진하고 있는 리키 파울러가 7언더파 64타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리키 파울러는 2019년 피닉스 오픈 이후 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1시즌 동안 단 한 번도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놓친 적이 없는 파울러는 125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124위로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반면 한국의 임성재와 김시우는 최경주 감독과 함께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어 투어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7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24만 808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6,41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6,8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1만 7,915명, 누적 사망자는 18,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4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983명, 누적 사망자는 1,135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5,603명, 누적 사망자는 1,37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메가마트가 둘루스 1호점에 이어 제2호점을 개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마트는 고 신춘호 농심그룹 전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그룹 비상장 계열사 메가마트가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있는 더 K마켓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마트는 앞서 지난 2010년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둘루스시에 1호점을 내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더 K마켓 인수가 완료되면 메가마트 2호점으로 간판을 바꿔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메가마트의 지분 56.14%를 보유한 신 부회장이 메가마트에 주력하며 독립 경영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귀네 스트라이퍼스 중견수인 드루 워터스는 목요일 아침 첫 번째 소방대원을 만났을 때 사탕 가게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워터스는 팀 관계자 및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 대표와 함께 쿨라이필드 근처의 2개의 소방서와 1개의 경찰서로 피자 전심을 배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긴급 구조대원들에게 특별한 오스틴 라일리 버블헤드 인형도 나눠줬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산하 최고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워터스는 지금이야말로 최초 응대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가장 큰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했습니다.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해킹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모로코의 정부 당국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가수스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페가수스를 개발한 이스라엘 민간 보안 기업 NSO 측은 마크롱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